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가장 먼저 입자상 물질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면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이죠. 주로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고체성이고, 그리고 가스상 물질이라고 하면 기체성. 그래서 두 가지를 주로 우리가 오염 물질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먼지의 모양은 다양하고 매우 불규칙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다양하고 불규칙하게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 중에 보유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는 대략 0.01에서 100마이크로미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대부분 입자가 크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인식을 많이 하느냐 하면 숫자에 인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0.01에서 100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0.01이라고 생각하면 작다, 또는 100이라는 숫자를 보시게 되면 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면 단위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단위 자체가 어떤 단위가 나와 있느냐면 마이크로미터예요. 이 마이크로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을 나타내는 아주 작은 단위죠. 그래서 0.0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도 입자의 크기가 상당히 작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설명에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착성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부착성을 가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자는 크면 클수록 처리 효율이 높아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미세하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입자의 화학적 성분은 발생원에 따라서 구성하는 성분이 다르며 또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성분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별표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별표되어 있는 내용은 특히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4번에 보면 먼지가 폐포에 가장 도달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우리가 폐포라는 것은 폐의 주위죠.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입자상 물질이나 가스상 물질이 흡입이 됐을 때 폐포, 폐 주위에 가장 침착률이 높은, 다시 말해서 가장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입자의 크기는 0.5에서 5.0 마이크로미터죠. 그래서 단위 자체가 지금 마이크로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입자가 상당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입자가 작은 미세한 입자들이 폐포의 침착률 또는 도달할 확률도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1.2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입자에서 세정 효과가 적은 것은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시험에서 특히 잘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먼저 1.2 마이크로미터 이하. 여기서 1.2 마이크로미터 이하라는 것은 미세한 입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5번의 핵심은 뭐냐면 미세한 입자가 자, 여기서 보시면 레인아웃 효과, 다시 말해서 세정 효과. 여기서 세정 효과라는 것은 물로 씻어내서 제거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세정 효과가 낮은 이유는, 다시 말해서 물을 사용해서 제거하기가 낮은 이유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따라서 미세한 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세정 효과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자, 시험상에서는 1.2 마이크로미터 이하 또는 미세 입자에서 세정 효과가 적은 또는 세정 효과가 낮은 이유를 바르게 찾으시오, 이렇게 바르게 설명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정답이 뭐냐면 브라운 운동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브라운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미세한 입자들이 우리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규칙적인 직선 운동을 하게 되죠.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특히 미세한 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불규칙적인 우리가 직선 운동을 하는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레인아웃, 다시 말해서 세정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죠. 자, 그리고 6번 항목에 보면 실내 부유 먼지 중에서 세균이나 곰팡이, 곤충, 그리고 가루, 진드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내의 부유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이렇게 유해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인체의 폐 속으로 침투도가 최대가 될 뿐 아니라 빛의 산란도 역시 최대가 되어서 가시도 감소에 영향을 주는 먼지 입경은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를 기억을 하는데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도 입자가 어때요? 작은 입자예요. 그래서 작은 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폐포의 침투도 잘 될 뿐더러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를 뭐라고 그러죠? 가시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 다시 말해서 가시거리도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는 것들이 입자 중에서 어떤 입자? 미세한 입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중요한 문제는 예제 문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5번에 보시면 1에서 2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입자는 세정 효과가 작은데 그 이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입자성 물질에서 특히 미세 입자가 어떤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브라운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브라운 운동이라는 것은 불규칙적인 직선 운동. 다시 말해서 불규칙적인 직선 운동을 하는 미세 입자를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제거하기가 힘든 것을 레인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세정 효과가 작은 이유는 뭐가 정답이 되는 거죠?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세한 입자면 입자일수록 브라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입자성 물질 중에서 미세 입자를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착성을 가지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결론적으로 입자성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처리하기가 어떻다는 소리가 되죠?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개론 같은 경우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보통 5개 전후로 출제가 되는데 그 5개 전후로 출제되는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시거리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가시거리를 계산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가시거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가시거리, 세 번째 COH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씩 여러분들 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 첫 번째 식에 보시면 자, 여기서 V라는 게 가시거리예요. 가시거리 V는 G분의 10의 3승 A입니다. 자, 여기서 G라는 것은 농도, A라는 것은 상수예요. 그리고 A라는 상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얼마로 정해져 있죠? 1.2에서 1.4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출제되었을 때는 1.2에서 1.4라는 값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임의적으로 하나를 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상수 A는 1.2다 또는 1.3이다, 1.4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먼지의 농도를 표시했을 때 두 가지로 표시를 하거든요. 항상 기준은 대기에서는 1m의 삼성을 기준을 해요. 가스든 입자든. 그래서 1m의 삼성 중에서 미리그램으로 포함되어 있느냐 또는 마이크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느냐를 표시하는 게 먼지의 농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나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은 V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기억을 했을 때는 가시거리 V가 킬로미터예요. 또는 가시거리 V가 미터예요. 그럼 이렇게 되려고 하면 자, 농도지의 단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킬로미터가 되려고 하면 농도지의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V가 미터가 되려고 하면 농도지가 미리그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답을 찾는데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시게 되면 가시거리 V 구하는 식, 가시거리 V는 농도 G분의 10의 3승 곱하기 A가 되는데 A는 상수예요. 주어지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시거리 V는 킬로미터로 계산할 수도 있고 미터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킬로미터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농도지의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반면에 가시거리 V를 미터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농도지의 단위를 미리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만들어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제 6번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지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고 상대 습도가 70%인 상태의 대도시에서 가시거리가 몇 킬로미터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수 A는 1.25.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시거리 V를 킬로미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농도지의 단위가 어떤 단위가 나오면 되죠? 농도지의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되면 돼요. 근데 지금 주어진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의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가시거리 V는 어떤 단위가 나오죠? 킬로미터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시거리 V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A라는 값이 1.25, G라는 농도값이 1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인데 큐넷에 들어가시게 되면 큐넷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학용 계산기를 공개를 했어요. 사양을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사양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8.33km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6번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하게 공식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만 잘 기억을 하게 되면 크게 응용이 없죠. 그리고 단위에서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농도지의 단위에 따라서 가시거리가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시거리 구하는 식이에요. 자, 두 번째 가시거리 구하는 식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기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사에서는 출제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사에서도 출제되겠지만 주로 산업기사에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더 간단한 첫 번째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1번식이 자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가시거리 V는 5.2 곱하기 로 곱하기 R 나누기 K 곱하기 C예요. 여기서 로우라는 것은 뭐냐면 밀도입니다. 밀도. 그래서 밀도의 단위를 우리가 그램 퍼 센치의 삼성으로 표현하죠. R이라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은 마이크로미터, K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C는 농도. 자, 농도를 나타냈을 때 농도는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성,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 그램 퍼 미터의 삼성 여러 가지의 단위가 있어요. 따라서 먼지는 우리가 질량 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미터의 삼성을 기준을 했을 때 미리그램, 그램, 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꼭 기억을 또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지금 농도의 단위를 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표기를 했어요. 왜 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표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서는 가시거리 V를 미터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가시거리 V의 단위를 미터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2번 식에서는 농도가 반드시 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 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를 풀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단위를 우리가 MKS나 CGS라는 단위가 있는데 MKS나 CGS 단위를 동일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위를 환산을 하면 왜 단위가 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2번식에 보시게 되면 5점이라는 우리가 상수를 사용을 해. 개수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2의 값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단위를 그대로 대입을 했을 때 5.2에 의해서 전체적인 단위를 환산을 한 번 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식을 사용해서 V를 미터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각의 인자에 해당하는 단위를 그대로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꿔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위는 뭐가 있느냐? 요거죠. 농도 단위. 그래서 농도 단위만 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바꿔서 대입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파장이 5200 옹거스트롬. 여기서 A0라고 표기한 것은 파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옹거스트롬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빗속에서 밀도가 1.2g/cm의 삼성이고 직경이 0.2 마이크로미터인 먼지에 분상 면적비가 3일 때 먼지 농도가 0.3mg/m의 삼성이라면 가시거리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단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밀도가 1.2g/cm의 삼성이에요. 그럼 이 값이 로우 값이 되겠죠? 자, 직경이 0.2 마이크로미터. 자, 우리가 반지름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0.2 마이크로미터에서 2를 나눠주시면 되니까 0.1 마이크로미터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상 면적비가 3입니다.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K. 자, 그리고 가시거리를 우리가 어떤 단위로 계산해요? 미터로 계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농도지의 단위가 어떻게 돼야 되죠? 농도지가 g/m의 삼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0.3mg/m의 삼성이니까 mg과 g의 차이는 얼마 차이죠? 10의 삼성. mg이 작은 값이죠. 따라서 이 값이 농도를 나타냈을 때는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성 mg/m의 삼성으로만 바꿔주면 이 문제는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로우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라고 그랬죠? 1.2g/cm의 삼성 그리고 마이크로 반지름 R 자리 반지름 자리에는 0.1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농도 자리에는 보시다시피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성 g/m의 삼성 그리고 분상 면적비가 3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693.33m라는 값으로 산출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식을 세우겠지만 값을 찾아냈을 때는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암산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 공학용 계산기를 반드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시거리 구하는 세 번째 식이 COH입니다. 자, 세 번째 COH라는 값은 빛 전달 계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공식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역에 보시면 공식 하나 나와 있죠. 별표 치는 거. 자, 그리고 비업에 보면 COH 공식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산업기사에서 공식을 찾는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적인 설명이 나오겠죠. 뭐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설명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기억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빛 전달률을 측정을 했을 때 광화학적 밀도가 0.01이 되도록 하는 여과지상의 빛을 분산시키는 고용물의 양을 COH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식을 판단을 했을 때 COH를 나타내는 식을 바르게 표현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OD 나누기 0.01로 표현을 하면 돼요. 여기서 OD라는 것은 광학적 밀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0.01이 되도록 했을 때 다시 말해서 광학적 밀도를 0.01로 나눠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을 표현했을 때는 광학적 밀도라는 OD에서 0.01을 나눠줘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다음 식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시게 되면 별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오답으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COH 값이 크면 클수록 빛 전달률이 작아지며 대기는 오염된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을 하느냐? 빛 전달률이 작아져요. 그러면 대기는 오염된 상태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책상 앞에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 오염물질을 안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안개 자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 빛이 멀리 투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 오염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빛의 투과율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빛의 전달률이, 빛 전달률이 작아진다는 소리는 그 지역에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빛이 투과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그 말은 COH라는 값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COH 값이 크다는 소리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0m당 COH 그래서 COH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1000m당 COH 또는 500m당 COH를 계산하는데 이 COH라는 값이 크면 클수록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염이 많이 됐다는 소리는 빛 투과율이, 빛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매치를 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해만 하시면 누구나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빛이 전달 안 된다는 소리는 오염물질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COH 값을 계산해 보면 COH 값이 크게 나와. 그래서 결론은 COH 값이 크다는 소리는 빛 전달률이 작아지고, 빛 전달률이 작아진다는 소리는 오염물질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니까 대기 오염도가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COH의 단위는 여과지에 제거된 먼지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비실용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COH라는 값의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COH의 산출식에서는 불투명도란, 우리가 COH 산출식에서 불투명도가 들어가는데, 불투명도란 더러운 여과지, 여기서는 여과지를 우리가 필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지를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여과지가 더러워지겠죠. 더러운 여과지를 통과하는 빛 전달률의 역수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역수라는 것은 분의 1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역수로 표현을 하고 미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COH 산출식에서 광학적 밀도는 로그 값으로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같은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빛 전달률을 역수로 표현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빛 전달률을 역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 값이 t분의 1이에요. t가 빛 전달률이거든요. 분의 1, 역수. 여기에 어떤 지수를 우리가 취해주느냐? 지수는 두 가지가 있죠. 상용대수, 그리고 자연대수. 상용대수라는 것은 로그, 자연대수라는 것은 ln을 뜻하는 거예요. 자, 대수값을 나타냈을 때 상용대수가 있고 자연대수가 있어요. 자, 상용대수는 로그, 자연대수는 ln.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값을 취해주느냐? 로그 값을 취해주는 거죠. 그래서 빛 전달 역수의 로그를 취한 값. 여기에 얼마를 나눠주느냐? 얼마를 나눠줬어요? 0.01을 나눠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누기 L. L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과지의 이동거리입니다. 따라서 COH 값을 지금 여기서 1번 기억에 나와 있는 COH 값을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킨 거예요. 구체화를 시키니까 빛 전달률의 역수에, 다시 말해서 t분의 1의 상용대수 로그를 취한 값 나누기 0.01, 그리고 전체 나누기 뭐를 한 거죠? L, 투과 거리를 나타낸 값이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마지막 결론식이 나와요. 자, 결론식에 보시게 되면 로그 빛 전달률분의 1, 빛 전달률이 t로 표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t분의 1이 빛 전달률분의 1. 여기에 어떤 대수를 취하죠? 상용대수, 로그를 취해요. 자, 그런 다음에 앞에서 나누기 0.01을 했잖아요. 나누기 0.01이랑 곱하기 0.01이나 동일하죠. 왜? 0.01의 나누기의 역수가 곱하기 100이니까. 그래서 로그 빛 전달률 분의 1을 나눠준 값을 곱하기 100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조금 간단하게, 식을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이동거리라는 것은 여과 속도의 여과 시간을 곱하면 돼요. 왜? 여기 보시면 여과 시간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남죠? 미터라는 거리의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속도의 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과 속도가 예를 들어서 세크라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여과 시간이 hour라는 시간 단위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는 세크고 하나는 hour예요. 두 개의 단위가 안 맞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위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요. 왜? COH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1시간은 3600초. 그래서 여기 보시면 3600을 곱할 수도 있고 곱하기 60을 할 수도 있고 곱하기 1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3600이라는 것은 세크와 hour를 동일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바뀌느냐? 여과 속도의 단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과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미니처예요. 그러면 hour와 미니처, 분을 통일하기 위해서 60을 곱하는 거죠. 자, 또는 미터 퍼 hour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hour 곱할 필요가 없죠. 곱하기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했을 때 이 3600이라는 것은 공식상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값이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가는 값이 아니라 여과 속도의 시간 단위와 여과 시간의 시간 단위 두 개를 통일하기 위해서 곱해주는 값이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값을 냈을 때 우리가
오염도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론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COH 값이 크면 클수록 오염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COH를 1000m당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500m당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서 있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까지의 거리가 1000m냐 아니면 500m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0m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빛을 쪼여줬을 때 1000m 앞에서 빛이 얼마만큼 투과되는지를 우리가 나타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0에서 3.1을 대기오염도가 약하다. 다시 말해서 대기 오염도가 약하다는 소리는 대기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3.3에서 6.5는 보통, 그리고 6.6에서 9.8은 심함, 9.9에서 13.1은 아주 심함, 13.2 이상은 극심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COH의 값이 크면 클수록 대기오염도가 뜻하는 소리예요. 대기오염도가 높다. 다시 말해서 대기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8번을 보면서 COH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시면 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과지를 통해 공기의 속도를 0.6m/s로 하여 1.5시간 동안 여과시킨 결과 깨끗한 여과지에 비해서 사용된 여과지의 빛 전달률이 80%였다면 1000m당 COH의 값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m당 COH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로그 빛 전달률 분의 1 곱하기 100. 여기서 빛 전달률이 몇 %죠? 80%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얼마를 지금 대입했죠? 0.8이에요. 그럼 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퍼센트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가지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게 되면 퍼센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80%는 0.8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80%를 쓰고 싶어요. 0.8 대신에. 그럼 여기서 뭐를 바꾸면 되죠? 그렇죠. 1 대신에 100을 바꿔서 넣으면 돼요. 그래서 100 나누기 80%를 해도 되고 여기서 1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100%와 같은 값입니다. 자, 상용돼서 로그를 취해줘서 나누기 0.01 대신에 곱하기 100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과 속도가 0.6m/s. 그리고 여과 시간이 1.5시간이에요. 따라서 세크와 아워를 통일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죠? 1시간은 3600초. 자, 그리고 몇 미터에 해당하는 COH? 1000m에 해당하는 COH. 그래서 1000m는 해서 결론적으로 2.99라는 값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OH 값도 계산하고 대기 오염도도 판정하는 문제가 COH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자성 물질입니다. 자, 입자성 물질의 종류에서는 먼저 1번과 2번을 구별하게 되면 매연과 금댕은 완전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또는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매연은 1마이크로미터를 기준을 했을 때 1마이크로미터를 기준했을 때 실제로 보면 매연과 금댕은 연료를 연소했을 때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마이크로 이하는 매연, 이 매연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죠? 금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3번에 훈연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는데 훈연은 여러분들이 담배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금속 산화물과 같이 가스상 물질이 성화, 정류, 화학 반응 과정에서 응축될 때 주로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 온도가 갑자기 낮아요. 그래서 응결이 되어서 생성되는 게 훈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니온과 디귿이에요. 자, 입자가 상당히 작아요. 얼마라고 되어 있죠? 1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훈연은. 자, 그리고 고체 입자입니다. 입자가 고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액체도 있어요. 근데 주로 고체죠. 그리고 활발한 어떤 운동? 브라운 운동을 해요. 자, 미세한 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세정 효과, 다시 말해서 레인아웃의 효과가 크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물을 이용해서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리얼, 아연과 납 산화물의 훈연은 고온에서 휘발된 금속의 산화와 응축 과정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여러분들 니온과 디귿이 특히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요한 오답을 찾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니까 지금 줄쳐놨던 내용을 특히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예제 문제를 보시면 입자성 오염 물질의 훈연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금속 산화물과 같이 가스상 물질이 성화, 정류 및 화학 반응 과정에서 응축될 때 주로 생성되는 고체 입자이다. 고체 입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20에서 50 마이크로 정도의 크기가 대부분이에요. 훈연은 얼마 이하죠? 1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리고 답은 활발한 브라운 운동을 한다. 라번의 아연과 납산화물의 훈연은 고온에서 휘발된 금속의 산화와 응축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게 되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론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연무라고 하면 액체 입자입니다. 그리고 안개, 그리고 방무, 플라이애시, 스노우 스머트, 백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는데 5번에 안개와 방무의 차이점은 100% 수분이냐 아니면 70%의 수분과 30%의 입자냐의 차이죠. 안개는 100% 수분입니다. 반면에 방무는 70%가 수분이고 나머지는 오염 물질, 다시 말해서 입자성 물질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등장하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두 가지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미세먼지는 PM10, 초미세먼지는 PM2.5예요. 그래서 여기서 PM이라는 것은 미세먼지를 의미하는 거고 10이나 2.5는 우리가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미세먼지 PM10은 공기역학적 경이 직경을 뜻합니다. 직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마이크로 이하의 입자상 물질이에요. 자, 반면에 초미세먼지 PM2.5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얼마나 작은 입자냐 하면 우리가 기체상 물질의 입자의 크기와 동일해요. 따라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다시 말해서 PM10과 PM2.5는 그만큼 처리하기가 어려운 입자상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발생된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처리하는 게 목적인데 그 처리가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가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자가 작다는 것은 부착성을 가지고 그리고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